총일과 원효 30화 원효와 문무왕 편입니다. 문무왕 범면의 두 눈에서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총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분명 타고난 대인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무척 외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로 다시 예를 다한 후에는 말없이 문무왕의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반가움이 완연한 문무왕 범민은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던 모양입니다. 대사,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소이까? 소문으로 늘 대사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소. 막상 선왕께서 성하시고 준비 없이 왕위에 오르고 보니 혼자 외롭고 힘들고 대사께서 옆에서 날 좀 도와주시오. 부탁이요. 가난한 백성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소. 이제 그만 전국을 떠돌고, 아니 총이도 보며 총이는 대사를 닮아 매우 총명하다오. 기특하게도 그 어린 것이 벌써 유학과 한문의 조예가 매우 깊다오. 문자의 뜻을 고정하고 설명하는 책인 그 어려운 이하를 통달했다오. 이는 분명 대사를 닮아 신동인 듯하오. 이리로 한번 데리고 올까요? 어찌 보고 싶지 않소? 그러고 보니 총이가 대사를 꼭 빼닮았구려. 문무왕은 약간 흥분한 듯 설총을 내세워 입에 침을 튀겼습니다. 그리고는 원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뜬 원호는 잠시 웃는 듯 미소만 짓다 한마디 했습니다. 폐하, 말씀이 많아졌습니다. 저를 가까이 하시면 대국통을 비롯한 성강직 관리들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폐와 주위엔 수많은 인자들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천민들에게는 저 혼자고 제가 꼭 필요합니다. 원효는 말을 돌려 피해가는 듯 했습니다. 대사, 짐이 갑자기 대사를 마주하고 하니 너무 반가워서 깊이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군요. 당나라 유학파 성간직의 스님들이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도 저들 백이 힘을 모아도 어찌 대사를 당하겠소이까? 하하하하하. 문무왕은 말이 많아졌다는 소리에 손사래를 치며 민망해하더니 원효의 대중교화를 지하였습니다. 잠시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을 지은 원효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이라고요? 아이 이름이 총이라고 했습니까? 원효가 아들 설총 이름을 입에 올리자 문무왕은 눈을 크게 뜨고 바삭 다가 앉았습니다. 오, 그러하오. 이리로 한번 데려올까요? 한번 얼굴이라도 보시겠소? 원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제가 옆에 있으면 지금 당장은 부자지간에 정을 나누는 거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나와 총이 그리고 엄마인 요숙공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부디 함언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십시오. 그게 총이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빈도가 옛날 신국의 동량지제를 낳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잊었습니까, 폐하? 누가 도끼 없는 자리를 주랴 하늘을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려 한다. 태자, 하늘을 바칠 기둥은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데 저자가 필시 기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신국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아니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태자? 문무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효가 요술궁을 돌며 부르던 노래와 아버지 무열왕이 그 뜻을 알아듣고 풀이해준 일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 모름지기 부부란 한 집에서 자식을 낳고 돌보며 같이 사는 게 도리어 이치 아닙니까? 원효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폐하, 빈도의 속사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빈도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폐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문무왕이 먼저 술잔을 그랬습니다. 짐이 듣기로는 대사께서 요즘은 곡차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소이다. 항공하옵니다, 폐하. 두 사람은 곡차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잠시 주먹이 흐르자 숲속에서 우르대던 귀뚜라미 소리에 기층이 터질 듯 요란했습니다. 원효와 문무왕은 연거푸 두 순배 주근이 박근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문무의 속마음을 다 읽은 듯 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빈도의 눈에는 폐하의 불안한 마음이 다 보입니다. 혹 조정 제신들 눈에 보일까 염려됩니다만 워낙 강건하신 폐하라 아직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사의 눈에 짐의 걱정 근심이 다 보인단 말이오. 운해는 고개를 저으며 염주를 돌렸습니다. 폐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번뇌망상입니다. 다만 심기가 불안해지면 남의 눈에도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폐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삼국은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란 또 기회란 말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삼국은 영원히 당나라에 먹힙니다. 지금 삼국을 평정하고 당을 물리치실 분은 오로지 폐하 하분뿐입니다. 대사, 그러니 대사가 옆에서 짐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폐하, 제가 아니라도 신국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신라의 고성대덕들이 파괴한 땡출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를 옆에 두시면 폐하께서 오히려 누를 끼칩니다. 성간직의 스님들이 수없이 많고 대국통으로 자장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사사로이는 빈도의 먼 친척 형님뻘 됩니다. 자주 불러 하문하시고 마염 수장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유신공만 해도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사로이 외삼촌 아니십니까? 아무리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신공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범부들은 이러쿵저러쿵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룩으로 유신공을 본 것입니다. 유신공은 일반 사람들의 거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년을 자신을 속이고 참으신 분입니다. 온갖 중상모량에도 흔들림 없이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문무왕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사께 짐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송구스럽소. 짐도 꾸중궁굴에서 고이자란 왕이 아니지 않소. 25세 당태종을 만나 단판을 지었고 태조가 된 후에도 산으로 들러 말을 달리며 전쟁터를 누볐소. 짐도 누구보다 유신공을 잘 알고 있소. 유신공은 선왕께서 사만통을 못 보시고 눈을 감은 것을 무척 애통해하고 계시오. 남왕이 답을. 원효는 한 소리로 누드기 장산 자랍을 잡고 문무왕에게 술잔을 꺼냈습니다. 그럼 폐하께서 왜 마음이 흔들리시는 겁니까? 짐도 모르겠소이다. 폐하, 다 번뇌망상이옵니다. 그래서 일심입니다. 폐하의 마음 속에는 본래부터 잠재하고 있는 맑고 청정한 본성 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참 마음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이 본성 자각의 오묘한 도리가 법입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들어가며 첫째 장애가 되는 것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이 사집입니다. 일단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 진상을 정언하시면 일심이 됩니다. 빈도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며 나무아미타불을 꾸준히 염송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래야 조화와 화장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폐하께서는 반드시 일심을 바탕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민족 통일이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할 때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눔으로 화합을 이루고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화정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그 옛날 당군 임금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무왕은 꾸짖듯 일찬 영상을 마친 원호는 앞에 있는 술잔을 들어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문무왕은 말없이 원호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폐하, 지금 백제 백성과 신하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부터 다독이는 게 우선입니다. 일심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 말입니다. 백제의 풍습을 더욱 숭상하고 그들에게宽容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긴 자가 양보하고 진 자를 존중할 때 서로 융화되는 것입니다. 화이부동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되 절대 나의 방식대로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항복해온 백제 신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는 뱃슬과 토지를 하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와 화정입니다. 백제 백성에게 모두가 사만의 백성임을 짐을 믿고 따르라. 이 땅에서 땅을 몰아내고 전쟁 없는 태평성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승받은 백제 백성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럼 백제 부원군도 힘을 잃고 스스로 동화될 것입니다. 2500년 전 당군께서 나라를 세울 때의 정신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민족의 공통성과 결속력을 되찾고 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천방지축으로 백제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중방에게 약탈을 금지하도록 약조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사비성 공격정 유신공께서 소중방과 결전을 부사하겠다는 큰 소리를 치듯 약조를 받아내십시오. 폐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문무왕은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터진 원호의 입에서는 봄물 터지듯 충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하, 빈도가 백제 땅에서 스님들에게 들은 바로는 백제 부원군도 서로 단결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친과 복수는 서로 반목이 심하다 자멸한 것 아닙니까? 대사께서 그렇게 소상히 알고 있어이까? 폐하, 백제 땅에도 저를 따르는 스님들이 있어 들은 얘기입니다. 바다 건너 외는 폐하께서 먼저 사신을 보내 화친을 하십시오. 왜까지 신라를 공격하면 사면 초과가 됩니다. 왜 소행이 괘씸하고 밉지만 지금은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 살살 달래야 합니다. 지금 왜도 무척 망설이며 사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은 왜군사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신라는 언젠가 사만을 통일한다. 우리가 왜군사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wen나라와 좋은 관계를 원해서다. 그러니 왜도 삼국의 전쟁에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바다의 도둑이나 잘 돈속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만약 왜가 삼국의 전쟁에 끼어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왜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엄포를 놓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왜까지 삼국전쟁에 끼어들면 손해를 보는 쪽은 삼국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계산에 따라 싸우다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물론 상상도 하기 싫은 경우입니다만 염려 안 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왜구들인데 왜구들은 백성이 자진해서 어병을 결성하여 막도록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왜구란 말에 가만히 들고 있던 문무왕도 나섰습니다. 짐도 왜구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깬다고. 오늘 대사의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겠소이다. 대사, 짐도 사람인 것을 어쩔 수 없구려. 이렇게 대사를 만나고 보니 다시 힘이 납니다. 문무왕은 술잔을 비우고 원효에게 잔을 꺼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입에 술이 붙고 맛을 느꼈는지 주고받는 횟수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까부터 왕본나무 뒤에서 한 여인이 두 사람의 모습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호 31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